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원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잠깐 했던 우리 연구원들이에요. 그래서 김준일 기자 네. 어제 밤새 봤다면서요, 투표를 상황을. 12시에 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주무셨나요? 왜냐하면 대충 분위기가 정리되는 걸 보고. 네. 분위기 이 정도면은 뭐 정리가 됐다고 보신 근거는요? 일단은 그 270석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이제 바이든이 확보를 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트럼프의 소송전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예. 자, 김정훈 기자. 네. 뭐 일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 짧게 다시 한번 브리핑. 네, 뭐 여전히 지금 피를 말리는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석을 확보해서 과반인 270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사실상 대선 승리를 거머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건 개표가 완결되지 않은 주들에서 그 두 후보가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또 속속 더해지는 그 우편 투표 집계 결과까지도 모두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과정에서 역전당한 미시간주에 대해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그 주 개표도 중단하라고 추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상황이에요. 김준일 기자. 예.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만 엎치락 뒤치락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로 정말 혼돈의 카오스였다. 이러실 정도로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주목한 곳들, 주목한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지금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남은 데가 네 군데예요.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네. 네 군데인데 조지아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몇백 표 차이로 아마 승부가 갈릴 것 같고요. 이 네 군데 중에서 바이든이 하나만 먹어도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지금. 이겨요. 예, 제일 적은 곳이 네바다인데 선거인단 수가 거기만 이겨도. 여섯 석입니다. 예, 네바다는. 예. 근데 거기만 이겨도 정확하게 270석이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270이라는 수, 만약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다 이겨도 네바다만 가져오면 270이 되는데 네. 270이란 이 매직 넘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되짚어 보면은 네. 하나는 애리조나를 가져와 오므로써 인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리조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에요. 네. 지난 2016년에도 공화당이 그러니까 트럼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민주당을 찍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의 업보예요. 무슨 말이에요? 맥케인 예전에 2008년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맥케인 상원 의원이 네. 여기 애리조나에서 계속 30년 넘게 상원 의원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몇 년 네네. 전에 죽었는데 계속 트럼프가 조롱을 했어요. 맥케인 약해 빠져가지고 우리 공화당 패배했고 그 원흉이다. 그리고 참전 그 베트남 참전용사였는데 네. 베트남에서 풀려났지 않느냐. 저런 사람들은 패배자다. 막 이런 식으로 맥케인을 지속적으로 모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맥케인 장례식에 그 맥케인 부인이 네. 트럼프를 안 불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애리조나 민심이 원래는 공화당 민심이었는데 네네. 맥케인 저 조롱에 분노해서 이번에 트럼프 안 바이든을 찍었구나. 트럼프를 안 찍었어.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트럼프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애리조나를 일단 네. 주목하신 거고요. 또요. 또 하나는 네브라스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제도잖아요. 50개 주가. 근데 그렇죠. 2개 주는 승자 독식이 아니에요. 그게 승자 독식 아닌 데도 있어요. 아닌 데가 네브라스카 주하고 메인 주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네브라스카에는 5개가 있습니다. 5석이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상원 의원 2석은 무조건 승자 독식으로 주고 나머지 하원 의원 3석이에요. 네. 하원 의원 3석 중에 여기에서 카운티별로 그 디스트릭별로 더 많이 얻은 데를 하나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3석을 다 못 얻고 네. 그러니까 1석을 바이든한테 내줬어요. 만약에 다 가져갔으면은 269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네브라스카에서 바이든이 1석을 가져옴으로 해서 아. 270석 매직 넘버가 지금 딱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자, 김정훈 이렇게 기자. 뭐 의외의 변수들이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뭐 개표 상황 지켜보니까 뭐 네. 지금 현재까지도 엎치락 뒤치락인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결국 트럼프의 예측이 정확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 예측이 정확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뭐 거의 다 바이든의 승리를 얘기했는데. 왜냐면은 트럼프가 일찌감치 우편 투표는 사기다. 네. 아예 그 못을 박아버렸죠. 네. 또 개표가 끝나지 않아도 자기는 바로 선거 당일날 승리를 선회해볼 것이다. 이렇게 아예 미리 어깃장을 놔버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정확히 예상을 했던 듯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을 예측한 듯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제 그 수순대로 선거 불복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좀 더 그 부분을 짚어볼게. 트럼프가 생각보다 선전한 이유. 아까 김준형 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여론조사 기관이 샤이 트럼프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가중치를 두고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숨어있던 샤이들이 있다. 정말 샤이에 샤이를 더한 샤이들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그 인간의 뇌가 파충류로 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충류 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에 그냥 충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포유류에 대해 다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됨으로써 이게 감정적으로도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에 지금 동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선동에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진짜 많이 어마어마하게. 트위터 쏘죠. 그거를 단순히 보는 게 정보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동조, 감정까지 전달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예. 것들이 지금 간과됐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샤이 트럼프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히든 바이든 숨겨진 바이든의 지지자가 더 클 것이냐 이런 좀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면 뭐 사실 이제 폐색이 짙어졌지만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면 그 이유는 명확하죠. 품위와 품격을 워낙 좀 망가뜨린 면이 있었고요. 막말. 예. 워낙 그 미국 사회에서 혼돈을 조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나름 선전했던 이유, 그 샤이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터웠던 이유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뭐 소셜 미디어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전히 백인 위주의 기득권이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도 있고. 네. 의외로 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층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가 컸지 않았나 싶어요. 왜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실업률, 주가 등을 보면은 경제가 미국에서는 대단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트럼프의 공으로 보는 시각이 좀 적지 않고요. 크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코로나 상황을 아주 그냥 망쳐놨다. 사회를 아주 붕괴 직전으로 만들었다고 네네네.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미국에서 먹고 살 거리, 네. 먹고 살 일이 지금 급한 사람들은 방역보다는 경제다. 이런 트럼프의 메시지에 더 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트럼프 어떻게 마스크를 벗고 저러고 다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지. 경제가 돌아야지. 지금 급한 사람들이. 트럼프 말이 맞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다. 당장 지금 먹고 살 거리가 급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중산층 서민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샤샤샤이 트럼프로서 숨어 있다가 이번에 현장에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 아는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보통 이렇게 상점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돼야 내가 가게를 열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기에는 못한다. 나도 같은 트럼프가 지금 그런 취급을 받을까 봐. 코로나에 가게 문 열자 그러면 나도 이상한 취급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말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여전히 두텁게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 민주당의 전략적인 진 건 아니니까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네네. 미스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네. 사실은 방역이 경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방역을 잘한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 좋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사실 메시지를 하면서 방역이 경제니까 우리를 믿고 따라오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면서 놓쳤다. 이런 혼전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을 생각해 볼게요. 법적 소송
벌써 막 걸었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미 걸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왜 거느냐를 일단 당연히 뭐 이제 재선 집권이 중요한데 트럼프의 개인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개인 빚이 최소 11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돼요. 아니 그 부자가 어쩌다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일단은 원래 빚이 좀 있었고요. 뭐 이제 부자들은 레버리지라고 해서 자산도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자산이 25억 달러로 한 2조 8천억 원인데 1조 2천억 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빚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만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빌려준 데서 재선이 되면 이거 연장해 주는데 재선이 안 될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출 만기 연장? 예. 근데 지금 트럼프의 부동산 자산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공실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선이 절실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 본인이 여론의 전면에 있어야지 또 뭔가의 사업에 도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소송을 걸든 뭐가 됐든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된다. 예. 대출 만기 그러니까 연장을 위해서. 패배하더라도 나는 억울한 패배자라고 하면서 정치권 여론의 주목을 영향력을 계속 끌면서 계속. 이걸 또 연장하고 그게 지금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허탈해지는데요. 개인 빚 대출 만기 연장하려고 소송 계속 걸어가지고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다?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본인으로서는 계속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희생자 이미지를 스스로한테 아마 더 씌우려고 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할지는 지금 현재 개표 상황들 또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교묘한 빌미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청취자들이 문자로 보내주셨던 그 질문 드릴게요. 중국과의 관계는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각을 세우면서 갈 것이 확실해 보여요. 일본과의 관계를 미국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일단 트럼프는 일본하고 여러분 친했던 거 아시죠? 그 아베 총리하고 골프 같이 쳤던 장면 딱 떠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바이든도 뭐 비슷하게 지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를테면 오바마는 친일파고 트럼프는 친한파다 이렇게 지금 뭐 해서 트럼프를 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오바마가 왜 그때 이제 그 북한의 전략적 무시를 했냐라면은 본인은 중동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고 중동의 평화 협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를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냅두자.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면서 그렇게 냅두자라는 오바마의 전략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냥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최근에 부통령의 어떤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옛날에 그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김준영 원장도 똑같은 김준영 얘기 원장이 하시던데. 하신 말이 그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한반도에 더 유리하다. 이거는 뭐 바이든이 그렇다고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고 트럼프도 친한파처럼 보이지만 일본 아베랑 더 친했어요. 사실은. 골프 장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골프 쳤잖아요. 예전에 조지 일본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랑 같이 골프 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굉장히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라고 해서 한반도가 더 위험해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친한 건 미국 필요에 따른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매한가지일 거다. 매한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